함수에서는 주로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함수는 웬만해선 표준형으로 접근을 해준다 라는 거. 그러니까 2차 함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무슨 형과? 이건 알아야지. 무슨 형? 일반형, 표준형.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지. 표준형과. 얘들은 정식 용어인데 마지막은 용어가 없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수분해형이라고 할게요. 인수분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참수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총 3개예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지금 미정계수 3개 들어갔습니다. 자, 말 그대로 2차 식의 옆에 y가 붙어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2차 식이려면은 a의 조건은 0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얘 표준형이라는 거 y는 a x-t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형은 y는 a의 x-알파 x-베타. 일반형도 표준형도 인수분해형도 모두 미정계수가 3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또는 2차 함수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보통 중학교 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힌트가 총 3개가 등장을 합니다. 힌트는 첫 번째로 그냥 지나는 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이 지나는 점 중에서는 당연히 x절편과 y절편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꼭지점인데요. 꼭지점은 2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는 점과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3을 지난다라고 하면 사실 지나는 점으로서 대입 힌트 하나짜리죠. 근데 만약에 너가 꼭지점이다 라는 말은 2,3을 지난다라. 그 다음에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2가지 힌트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꼭지점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x절편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x절편 2개가 나오면 인수분해형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해될까요? 다시 한번. 주어지는 정보는 지나는 점, 축의 방정식 이 정도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접근할 게 축의 방정식인데, 축의 방정식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요. 표준형이 가장 쉽죠? x는 뭐예요? t예요. 맞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일반형과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이에요.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은 마치 우리가 근의 공식 외우듯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축의 방정식. 그 다음 뿔과 루트 b의 제곱만 사이식 판별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인수분해형에서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표준형으로 굳이 바꿔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를 여러분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준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시간 소모가 너무 커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프 개형으로 보면 X절편이 알파랑 베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참수는 무조건 대칭형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위치는 어디 있다? 알파랑 베타의 평등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어디서? 활용해서. 이 참수 화학 문제 풀 때 항상 대입하는데 여기 식이 좀 복잡해요. 또는 돈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은 여기 숫자가 커지거든요. 000.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전개할 때 표준형으로 다시 바꿀 때 이때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져요. 여기서 바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이 참수는 대칭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x축이 아니더라도 y는 예를 들면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1,3을 지나고 그 다음에 7,3을 지나요.
그 말은 y값이 같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축의 방정식이 있다. 그러니까 1과 7의 평균의 축의 방정식이 있다. 그 말은 x는 몇? 4가 축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아야 하는 것은 축의 방정식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의미하는 거, B가 의미하는 거, C가 의미하는 거, P가 의미하는 거, Q가 의미하는 거,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거,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B는 축의 방정식에 관련이 있죠. 왜? 마이너스 2의 1의 B니까. 그래서 암기 알아있습니다. 어떻게? 다. 저희 뭔 뜻일까? 이게 뭐야?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려면 같아야 돼. 뭐랑? A와 부호가 같아야 돼. 자,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어때야 돼? A랑 부호가 다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게 왼쪽에 있게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요? A랑 B의 부호가 뭐니까? 다르니까.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B는 부호를 결정을 시키는데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고요. A와 부호에 따라서 A와 관계로 찾아낼 수 있다. C가 의미하는 건 간단하죠. C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일반형에서 C가 의미하는 건 Y 절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는 축의 방정식과 관련이 있고요. Q는 꼭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P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축의 방정식,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좀 당연한 이야기예요. Q는 뭐가 관련이 있냐?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결정을 줘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당연한 이야기죠. 알파, 베타는 X절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나오는 이차함수의 정의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주로 다루는 것은 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차함수 가지고 다뤄요. 이것들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많이 질문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주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넘어가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사용하지 않았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이 이차함수가 아니고 이차함수와 이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라고 하면 사실 X절편 구하면 돼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 알파랑 베타 구하면 돼요. 만약 근의 공식 썼는데 중근이 나온다 그럼 접한다라는 거겠죠. 근의 공식 썼는데 허근이 나온다 안 만난다 이 말이겠죠. 두 개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0이다. X축과 뭐한다? 다시 한번 X축과 뭐한다? X축과 뭐한다? 얘들아, 접한다라는 말과 완전정식이라는 말과 그 다음 중근, 이 글자가 나오면 판별식이 0이다 있을 준비를 해야 돼.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 중에서 되게 어색한 게 뭐냐면 X축과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게요? 접하는 것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둘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해가지고 실수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니까 따로 할 말이 없고,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면 무슨 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이면 무슨 값을 갖고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 정도는 중학교 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때, 정의역이 잘렸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겠죠. 맞죠? 이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축의 방정식이 과연 알파에 가까운가 베타에 가까운가 알파 베타 바깥쪽에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면 사실 이야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중학교 때는 함수 하나 가지고 논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함수 두 개가 기본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차함수랑 x축의 관계고요. 다시 한번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입니다.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예요.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 두 번째, 직선과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여전히 이거 뭐 한다고? 접한다. 이거 뭐 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접한다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 0이다 쓸 준비하라고. 오케이? 물론 이차함수와 이차함수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함수와 이차함수가 만나면 접하면 이것도 한 뭐야? 두 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신경 안 쓰고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최대 최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이걸로 생각하는 거. 특히 판별식에서는 접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고등학교 버전 2차 함수, 중학교 버전, 고등학교 버전 잘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로 볼게요.